암 전문가들도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든다는 음식과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암세포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과 식이요법은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천해서 희망을 되찾았던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말기 판정을 받고도 식습관을 바꾼 뒤 수년간 건강을 유지하며 손주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유전적 위험 때문에 늘 불안했지만 이 식단 덕분에 안정을 되찾고 지금까지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암을 막아내는 방패이고 삶을 연장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5가지 음식과 식이요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잠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암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의 습관과 먹는 음식이 몸속의 세포를 바꾸고 그 결과가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4세 이영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자주 받으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잠도 잘 못 이루시고 생활도 위축돼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약이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불안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은 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암세포를 약화시키고 예방하는 5가지 음식과 식이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환자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이고 무엇보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특히 색이 짙은 녹황색 채소가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68세 김종우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이 바로 매 끼니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안 맞는다고 하셨지만 손주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고 김치 대신 생야채를 곁들이며 차츰 적응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검진을 했을 때 용종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가족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맛이 너무 강한 과일은 혈당을 높이고 암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딸기, 포도 껍질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6세 최정순 할머니는 평생 과일을 좋아하셨는데 늘 달콤한 바나나와 망고를 즐겨 드셨습니다. 혈당이 높아지고 의사에게서 암 위험성이 있다고 들으신 뒤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과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단맛이 강한 과일을 줄이고 제철 베리류와 사과 껍질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뒤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체중도 줄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암 예방에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은 면역의 70%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야 암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제가 아는 82세 박노인 어르신은 평생 된장국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짜게 먹는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혈압 관리만 잘하시니 큰 병 없이 장수하셨습니다.
비결은 발효된 된장 속 유익균이 장을 건강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안 되지만 적당한 발효식품은 몸속의 균형을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 붉은 살코기보다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돕습니다. 제가 돌보던 환자 중 70세 김인수 어르신은 늘 육류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심장 질환도 있었고 암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고기를 줄이고 주 2회 이상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안 맞는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이 함께 식단을 바꾸며 도와드렸습니다. 1년 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암 관련 위험 지표도 안정되었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이요법의 기본 원칙인 절제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항상 배가 부르지 않게 드시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9세 이순희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무조건 많이 드셨습니다.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제가 다시 식단을 조절해드리면서 비로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암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암은 두렵지만 반드시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음식과 식이요법은 단순히 먹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매일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좋은 음식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음식 장만도 힘들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바꾸려 하면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작은 한 숟가락의 변화가 쌓여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영철 어르신은 72세셨는데 고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고기 반찬을 아예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옆에 채소를 조금 더 곁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대신 생선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몇 달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몸이 더 가벼워지고 혈액 검사도 좋아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기보다 생선이 더 맛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음식의 조리법입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잘못 조리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삶을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중요한 항암, 성분이 파괴됩니다. 가볍게 데치거나 살짝 볶아 드셔야 합니다. 생선도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워 드시거나 찌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암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박명자 할머니는 늘 반찬을 기름에 튀겨서 드셨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맛있었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좋지 않았고 장에도 염증이 보였습니다. 제가 튀김 대신 찜과 조림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조금씩 간을 줄이고 채소를 곁들이며 익숙해지셨습니다. 반년 뒤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는 살이 빠지고 피부도 좋아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길 이제는 튀긴 음식 생각이 나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주는 기적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오래된 습관도 있어서 지금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82세 김말순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담배와 술을 즐기셨습니다. 폐 건강이 나빠져 숨쉬기도 힘들고 암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권유로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2년 뒤 검사에서 폐 기능이 안정되었고 암 위험도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간 같다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원칙은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하루에 1리터 이상 물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도 더 좋습니다. 74세 윤기남 어르신은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음료로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소변이 탁해지고 신장 기능도 나빠졌습니다. 제가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습관을 바꾸게 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소변이 맑아지고 혈액 검사도 좋아졌습니다. 암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물 한 잔에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는 더 쉽게 자랍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식탁에서 혼자 드시지 말고 가족과 함께 드시라고.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그 자체가 치료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과 식이요법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삶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50년 의사로서 그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몸의 리듬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로만 간단히 때우시는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시금치 나물과 함께 계란찜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현미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습니다. 된장은 장내 미생물을 살리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계란은 고른 단백질을 공급해 세포 회복을 도와줍니다. 저희 병원 환자였던 71세 정수자 할머니는 늘 아침을 빵과 우유로만 드셨습니다. 배는 부른데 금방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아침 식단으로 바꾸신 뒤에는 오전 내내 기운이 나고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검사에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안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점심은 활동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금 든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기 위주의 점심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잡곡밥에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식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김치나 깍두기 같은 발효음식을 소량 곁들이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5세 이태수 어르신은 늘 점심에 돼지고기 수육을 드셨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대로 점심에 생선을 드시고 채소를 곁들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오후에 졸음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장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위장이 밤새 고생을 합니다. 이것은 암세포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따뜻한 죽이나 채소 위주의 국, 그리고 두부나 생선 조림 정도가 좋습니다. 72세 장정희 할머니는 저녁마다 고기 반찬을 드셨습니다.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녁은 두부와 채소로 가볍게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니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간식도 무심코 지나치면 암 위험을 높입니다.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와 제철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은
항산화 작용이 강력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오미자 어르신은 늘 단 과자를 즐기셨습니다. 혈당이 자꾸 오르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제가 견과류와 사과를 간식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손주에게 과자를 주는 대신 함께 사과를 먹으면서 웃으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암 예방의 시작입니다. 식단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함께하는 힘입니다. 혼자 식단을 바꾸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80세 김동수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늘 라면과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암 위험이 높다고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며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자 금세 몸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만 바꿨는데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다.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암 예방 식단의 핵심은 화려한 비법이 아닙니다. 늘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리하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몸속 세포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암세포는 단순히 음식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환경이 암세포가 살기 좋은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몸속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 암세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걷고 몸을 움직이면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해 암세포가 두려워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7세 정옥분 할머니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늘 재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수술 후 체력이 떨어져 움직이지 않으시고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매일 15분씩만 걸으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손녀와 함께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밝아지고 검진에서도 재발의 위험 지표가 낮아졌습니다. 걷기 하나가 암세포를 막아낸 겁니다. 두 번째는 햇볕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만듭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하고 어두운 집 안에만 계십니다. 70세 김정우 어르신은 늘 집에서만 생활하시며 햇볕을 거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골다공증도 있었고 암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아침에 햇볕을 20분만 쬐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암 발생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햇볕은 약이면서도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암세포가 빠르게 자랍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신경자 할머니는 늘 새벽 2, 3시에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피곤이 쌓이고 검사에서도 염증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줄이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수면 하나가 암을 이기는 힘이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암세포는 스트레스를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걱정과 분노 속에 살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면역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웃음과 감사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듭니다. 78세 오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뒤 우울감 속에서 사셨습니다. 늘 외롭고 불안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암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모임이나 노인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시게 했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니는 웃음을 되찾았고 건강도 안정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암세포에게 비료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끊어도 암 위험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 74세 박동수 어르신은 평생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폐암 위험이 매우 높아 가족들이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부탁으로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1년 뒤 폐 기능이 회복되고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다시 젊음을 찾으셨습니다. 어르신들, 결국 암세포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움츠러들기도 하고 자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지만 그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때다른 진리는 이겁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고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암세포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81세 김설래 할머니가 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늘 재발에 대한 불안 속에 사셨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체중이 줄어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작은 식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식사 때마다 색이 진한 채소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양을 늘리며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몸무게가 안정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어르신께서는 다시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70세 이준호 어르신입니다.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늘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것은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게 하고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고 병원 검사에서도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이 바로 식탁 위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73세 장영애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 후 늘 변비와 복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면역도 떨어져 감기만 걸려도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장을 살리는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같은 음식을 조금씩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비가 사라지고 면역이 회복되어 감기도 잘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는 시간이 괴로움이었는데 이제는 행복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6세 윤광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고 절망 속에 계셨습니다. 병원 치료는 병행했지만 늘 피곤하고 체력이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술은 완전히 끊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신 뒤 다시 검진했을 때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셨지요? 암은 두렵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과 생선, 그리고 절제된 식사, 거기에 물과 운동, 햇볕과 깊은 잠이 더해지면 암세포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희망을 찾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어 건강을 되찾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